새벽 3시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다 잠든 시간, 편의점 앞 주차장에만 혼자 켜진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 아래 작은 몸을 잔뜩 움츠린 한 사람이 양손을 비비며 떨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두세 겹이나 둘렀는데도 얼굴은 새벽바람에 얼어붙은 듯 파래졌고 무릎은 의자도 없이 서 있느라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빛에 비친 그 손등의 굽은 모양, 늘 저를 위해 아침밥을 하시던 그 손과 똑같았습니다. 엄마, 숨이 턱 막히더군요. 제가 아는 세계가 그 한 장면으로 산산이 깨졌습니다. 엄마는 편의점 안쪽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죄송합니다. 작게 움츠렸습니다. 누구에게 왜 사과하는지도 모른 채 그 순간 편의점 문이 벌컥 열렸고 사장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아줌마, 잔돈 제대로 못 맞춰? 이래서 늙은 사람은 일을 못한다니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제 삶을 통째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저런 형광등 아래에서 떨게 두지 않겠다. 편의점 스피커에서 울린 삑 하는 계산음이 제 귀에는 엄마의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올해 72, 시골에서도 가장 조용한 마을 끝자락, 작은 개울이 흐르고 버스 하루 4대 서는 정류장 옆에서 사십니다. 아침이 되면 마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오늘의 농사 정보입니다 하는 방송이 엄마의 알람입니다. 이불을 갠 뒤 아이고 이놈의 허리야 하면서도 마당으로 성큼성큼 나가시죠. 엄마의 마당은 작은 왕국입니다. 한쪽에는 고추장독, 한쪽에는 깻잎이 무성하고 구석에는 꽃 이름도 모르는 노란 꽃이 한 움큼 피어 있습니다. 엄마는 그 꽃을 가리키며 늘 그러십니다. 이거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다. 참 억세게도 잘 자라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도 그래요. 억세게 잘 자라오신 분. 마당 쓸다 보면 길 건너 최 아저씨가 고무장화 질질 끌며 지나가다가 누님 어제 만든 깍두기 있나요? 슬쩍 물어봅니다. 엄마는 그걸 왜 물어? 먹을 거면 가져가요. 하면서도 냉큼 종지 하나에 푸짐하게 담아 건네죠. 그러면서 또 많이 먹지 말고 나중에 배탈 나면 내가 욕먹어. 틈만 나면 잔소리를 붙입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집안은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은근히 섞여 어릴 적 제 기억을 깨웁니다. 엄마는 혼자 드시면서도 상을 한 번도 대충 차린 적이 없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도 꼭 송송 파를 넣고 계란 후라이도 노른자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굽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의 식사는 대충 될 때가 많다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밥이 성에 없어지면 사람도 성에 없어져. 그게 엄마의 철학입니다. 저녁이면 텔레비전 리모컨을 꽉 쥐고 뉴스, 드라마, 예능을 번갈아 보시면서 혼자 방송 3~4순례를 하십니다. 그러다가 광고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거실벽에 걸린 제 사진을 바라보세요. 그 사진엔 젊은 시절 머리 단정히 빗고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은 잘 지내겠지 바쁘겠다. 밥은 챙겨 먹나? 혼잣말을 하곤 하시죠. 그 말에 저는 늘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전 도시에 나와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엄마에게만큼은 늘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이렇게 말하셨으니까요. 엄마는 괜찮다. 너나 잘 지내라. 그 말이 마치 두꺼운 문처럼 엄마의 진짜 속마음을 가려놓고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로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 한마디에 숨어 있었는지를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잠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TV 본다. 늘 같던 대답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조금 희미했습니다. 엄마 목소리라면 난감할 때 특유의 크음 기침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생기나 장난기도 없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력이 없었죠. 어디 아파요? 제가 물었더니 엄마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아냐, 그냥 잠이 잘 안 오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들쑥날쑥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잠이 보약이다를 외치며 밤 10시만 되면 TV 끄고 불 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건 그 자체가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9시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평소 같으면 어머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하며 밝게 받으시는 분이 그날은 5번을 울리도록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10분 뒤 다시 걸자 21번 고르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뭐해요? 그냥 좀 늦게 씻었네. 그 짧은 대답에서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평소보다 숨소리가 빨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물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 다음 들려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많이 바쁘지? 엄마가 잠깐 도와줄 일 있어서. 누구를요? 아는 사람. 그냥 잠깐. 이 잠깐이라는 단어. 어릴 적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일을 숨길 때 쓰는 말이라는 걸.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잠하던 엄마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 엄마가 도대체 뭘 도와준다는 거지? 뭔가 이상했지만 그땐 그 정답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 답을 새벽 3시 편의점 앞에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 업무가 평소보다 늦게 끝난 탓에 집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새벽 2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해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고 들어갈까 하며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죠. 주말 새벽이라 그런지 거리엔 바람만 불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쪽으로 걸어갈수록 내 마음속에선 묘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로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아마 며칠 전부터 계속 느껴오던 엄마의 이상한 기척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편의점에 거의 다 왔을 때쯤 유난히 밝은 형광등 아래 작은 그림자가 한 명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술 취한 손님이겠거니 하고 지나치듯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깨, 조심스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자세, 유난히 얇아 보이는 그 몸짓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걸음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띵하고 열리면서 사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아까도 말했잖아요. 잔돈 제대로 못 맞추면 그만둬요. 나도 일하기 바쁜데 왜 내가 챙겨야 합니까? 그 목소리, 그 억센 말투, 그 싸늘한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작은 그림자, 흰색 목도리, 몇 년째 사용해 면이 다 달아있는 장갑, 발목까지 내려오는 낡은 카디건, 그리고 그 익숙한 수십 년 동안 제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손등에 굽은 혈관, 제 심장이 한순간에 쿵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며 다시 보려는 순간 엄마는 작게 굽실거리며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어서 손이 좀 얼어서 그런가 봐요. 그 한마디에 새벽 공기가 제 폐속까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몇 초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춘 듯 했고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조금 도와준다는 말, 잠이 안 온다던 그 말, 전화를 늦게 받던 그 이상한 순간들, 모든 퍼즐이 눈앞에서 딱 하고 맞아버렸습니다. 엄마는 누구의 말도 아닌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혼자 새벽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마치 제 심장을 쥐어짜듯 아프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절정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새벽 3시.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바람처럼 스며들던 그때 사장은 다시 문을 벌컥 밀치며 나왔습니다. 아줌마, 또 틀렸어요. 여기 잔돈 230원이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계산도 못하면서 왜 일을 한다고 한 거예요? 사장의 목소리는 그 조용한 새벽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엄마는 동전이 담긴 작은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지갑의 지퍼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민폐를. 엄마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고 약한 풀잎 같았습니다. 사장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늙으면 집에서 쉬지 뭐하러 밖에 나와요? 손님 실수 나오면 다 제가 책임지는 거 모르세요? 아휴, 정말 답답해. 그 순간 엄마 손에서 동전 하나가 또르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그 소리가 제 머릿속에 꽝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허리를 굽혀 바닥을 손으로 더듬으며 동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어릴 때 도시락 싸느라 허리 굽히던 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때보다 훨씬 더 작은, 더 구부러진 어깨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사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휴, 진짜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그냥 그만두시는 게 서로 편하죠? 제가 괜히 도와줬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저는 다리를 움직일 생각조차 하기 전에 이미 엄마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에서는 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나온 말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왜 이런 데서 욕을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엄마가 깜짝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숨기려던 놀람, 부끄러움, 죄책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서 주운 동전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힘들까봐. 엄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 순간 제가 견디던 감정이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사장의 차가운 눈빛, 형광등 아래 서 있는 그 작은 그림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했고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마요. 엄마는 제가 지켜요. 사장은 그 모습을 잠시 멈칫하며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이미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이 새벽 형광등 아래가 아니라 햇볕 따뜻한 곳으로 옮기겠다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편의점 밖으로 엄마를 모시고 나오자 새벽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며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어드리며 웅크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나한테 말만 했으면 뭘 숨기려고.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춤에 끼워둔 낡은 장갑을 꺼내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장갑은 군데군데 실밥이 튀어나오고 손끝은 다해져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저런 걸 끼고 일한 거였어?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뒤에 닥쳤습니다. 엄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나 혼자 요즘 너무 조용해서 어디 말할 사람도 없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더라. 저는 멍해졌습니다. 겨울 새벽보다 더 차갑게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깜빡이며 하늘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얼굴 못 본 지 얼마나 됐는지 아니? 하루 종일 누구랑 눈도 안 마주치고 밥 혼자 먹고 말 한 번 섞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따라 한 줄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나가고 싶었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었어. 사람이랑 말도 좀 하고 웃음도 좀 듣고 그냥 사람 사이에 있고 싶었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새벽 야간 알바를 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였다는 사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한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손 한 번, 말 한마디가 절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엄마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한테는 짐 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외롭다고 하면 내가 또 가슴 아파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대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말하지 못했고 사람이 그리워도 참아야 하는 줄 알았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새벽 형광등 아래 있었던 건 삶을 버티기 위한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막대한 책임감과 결심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 결심은 곧 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차 안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운전석 창밖으로는 새벽바람이 허허롭게 지나가고 멀리선 첫 기차가 철컥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마치 무언가를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엄마의 차가운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진짜 마음 좀 말해줘요. 나 듣고 싶어요. 엄마는 그 순간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꼭꼭 눌러 담았던 진심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자신이 없었어.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신경 쓸까봐 내가 혼자 힘들게 사는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라도 괜찮아 보여야 할 것 같았어.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제 마음을 뜨겁게 때렸습니다. 엄마는 요즘 너무 조용했어. 집도 방도 식탁도 다 조용하니까 내가 대체 왜 사는 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엄마는 손끝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해주고 누군가가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해주는 그게 그렇게 그리웠어. 저는 숨을 삼키며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죠. 나 엄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엄마가 힘들다 외롭다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엄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제가 밤중에 울면 등을 토닥이던 그 손길처럼요. 아들아, 내가 애쓴 만큼 엄마도 조금은 애쓰고 싶었어. 너한테만 기대면 엄마가 너무 약해질까봐. 그래서 말 못한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향해 몸을 돌리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지탱할게요. 엄마가 외롭지 않게,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엄마가 더는 새벽길에 나오지 않게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 고마움, 안도,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 듣고 싶었다. 정말 듣고 싶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원한 것은 돈도 도움도 일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마음 한쪽에 내가 있다는 확신, 그 한마디가 엄마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 진심의 고백은 우리 둘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앞 유리창에는 새벽 첫 햇빛이 아주 옅게 번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쳐가는 그 모습이 마치 엄마 마음속의 오래된 외로움도 서서히 거쳐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아봐요.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더 챙길게요. 엄마는 그 말에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채타고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거길 왜 가? 내 집엔 내 몸 둘 자리도 없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엄마의 표정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된다는 여유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만들면 되죠. 엄마 자리부터 만들게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너 믿어보고 싶다. 엄마의 그 말이 제겐 거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던 분이 처음으로 제 손을 붙잡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새로 생긴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그 카페는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1층,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자리, 엄마가 좋아하던 화분을 직접 사다 놓고 엄마가 쓰기 편한 높은 의자와 작은 손님용 찻잔도 하나하나 골라뒀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치 오랜만에 봄바람을 맞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서 계셨습니다. 여긴 뭐 하는 데야? 엄마 가게예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운터를 쓰다듬고 의자를 만져보고 창문 너머 햇빛이 깔리는 바닥을 바라보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이걸 나한테 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람을 그리워했다면서요. 여긴 엄마가 주인이니까 누구도 엄마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엄마는 여기서 사람들 만났다가 차도 한 잔 타주고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놓고 그냥 엄마답게 살면 돼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살며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새벽 형광등 아래에서 떨던 그 얼굴과는 전혀 다른 햇살 아래에서 편안히 피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 말은 그동안 버티기만 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카페 문을 열기 전에 화분에 물도 주고 새로 들어온 손님들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조심스레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퇴근하면 오늘 어떤 손님이 왔는지 저에게 자랑처럼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훨씬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웃도 많이 생겼고 카페 앞에 작은 의자를 두어 동네 어르신들이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요즘 참 많이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도 능력도 아닌 서로를 보아주는 것이라는 걸. 엄마가 저를 키우던 시절 제가 엄마의 이유였듯 이제는 제가 엄마의 이유가 될 차례였습니다. 엄마의 카페는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쉼터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전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침 햇살 보러 들렀고 점심엔 동네 아이들 둘러앉아 엄마가 튀겨준 핫도그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가끔은 편의점에서 일할 때 쓰시던 낡은 장갑이 카페 한쪽 화분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엄마는 이 장갑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괜찮다는 말에 속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말하면 더욱 그렇죠. 힘들지 않다고, 외롭지 않다고, 그저 잘 지낸다고 말하면 정말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않아서 모른 게 아니라 말할 용기가 없어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날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엄마가 가게에 불을 끄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게 뭔지 아니? 뭔데요, 엄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거야. 그 마음 품고 혼자 하루 보내는 거, 그 말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새벽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떨고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 자신을 다시 바라봐 주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아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그 차가운 형광등 아래 서 있지 않습니다. 매일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사람들의 말과 웃음 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삶은 결국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당신 곁에 괜찮다는 사람, 혹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